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상승 마감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고용 지표가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데다가 임금 상승률이 예상치의 2배 수준으로 오르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날 고용지표 발표 이후 달러 인덱스는 91.92선까지 하락했다가 차츰 낙폭을 줄이면서 92선에 마감했습니다. 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표 발표 직후 1.28%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32%까지 올랐는데요. 네, 반면 이 골드 가격은 1.2% 상승한 온스당 1,833선에 마감하면서 거의 2개월 반 만에 최고치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네, 국제유가는 10월물 WTI가 1% 내린 배럴당 69.29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9월 6일 오늘은 미국이 노동절로 휴장을 하고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ECB의 이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네, 계속해서 저희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노동절로 3대 지수 모두 휴장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30분에는 이 신세계 리턴즈 선견 마스터님의 무료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국내 증시부터 해외 선물을 아우르는 알찬 강의를 들으시면서 주말 마무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에는 금융 공부를 하고 싶어서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스타트 라인을 정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참여 방법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들 모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니까요. 코너 시작되기 전에 미리미리 질문해 주시는 센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월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견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터님. 네. 아니 또 주말도 반납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이 양일 모두 또 강연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던데 어떠셨나요? 사실 이제 여기 나온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한 200분 넘게 이틀 동안요. 200분 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강연에 참여를 해주셔서 물론 이제 비대면 강연이었지만 네. 굉장히 그 열기를 제가 모니터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도 또 강의해 주시잖아요. 네. 네. 제가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한 근 2년 동안 매주 하고 있거든요.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도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을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그 코스피를 공부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코스피와 미국 시장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금융 공부,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해외 선물이든 국내 선물이든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스타트 라인을 정해드리는 그런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에 열리는 밤 9시 30분에 진행이 되는 강의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은 예상치를 하회한 고용지표에도 흔들림 없는 투자 심리를 보였습니다. 골드는 테이퍼링 지연 예상과 달러 약세에 급등한 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했습니다. 오일은 경기 둔화 우려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유로 FX는 9일로 예정된 ECB 회의를 앞두고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짚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A weak jobs report puts Fed in a bind as it stirs the stagflation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고용 부진에 발목이 잡힌 연준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요. 미국의 8월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보다 훨씬 부진하게 나오면서 표면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는 테이퍼링이 지연될 수 있기에 좋은 소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면에 숨겨져 있는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고 투자 전문지 베런스가 현지 시간 3일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날 발표된 미국 노동부의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는 23만 5천 명 증가했다고 밝혀서 미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가 당분간 늦춰질 수 있다라는 단서로 작용을 했는데요. 정책 입안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좀 꺼리는 경향이 있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시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성장이 실제로 정체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간단치가 않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시장 참여율인데요. 네, 8월 노동시장 참여율은 61.7%로 팬데믹 이전인 63.3보다 낮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추가 실업급여가 9월에 종료가 되는 만큼 노동시장 참여율이 소폭이라도 상승할 것을 기대했었는데요. 하지만 8월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로는 8월에도 임금이 예상보다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함없는 노동시장 참여율과 급여 상승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비록 공급 문제가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베런스는 지적을 했는데요. 네, 물론 이 또 다른 방법으로는 3개월 평균치로 볼 때 고용은 견고하고 또 9월에는 근로자가 복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고용 지표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안 세퍼스슨 수석 경제학자는 9월도 약세를 보일 것이고 10월에도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투자 자문회사의 CIO인 피터 부크바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고용주의 가장 큰 비용이었던 임금과 또 소비자 물가가 서로를 쫓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특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7월 평균 시간당 소득이 1년 전보다 4.3% 인상된 것을 가리키면서 임금과 가격의 악순환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전미 자영업자 연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빌 준켈버그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보수를 올리고 있고 또 이런 비용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연준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추가 진전이 코로나 이전 세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 큰 오류라면서 그런 세상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계속 참는 것은 자멸적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제학자들은 이미 GDP 추정치를 낮추기 시작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지난주 목요일 전망치를 6.5%에서 2.9%로 낮춘 바 있습니다. 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를 하면서 연준도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미 연준이 이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유로 GDP 분기 성장률을 예측하던 것을 일시 중단한다라고 같은 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맞선님과 추후에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현재 나스닥 시세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34% 상승한 15,70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매수입니다. 네, 더 오를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서머리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한 줄로 투자 심리가 견고하다라는 표현이 아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PPT 자료를 보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겁니다. 시장이 어떤 지표,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는 사람은 시장 참여자들이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 지표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고 추세가 하방으로 갈 수도 있겠죠.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지금은 매수다라는 게 이번 고용지표 후의 결론입니다. PPT 자료를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저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휴장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또 이 차트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휴장과 또 조기 폐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조기 종료 같은 경우에는요, 미리 고지를 해주고요. 네. 조기 종료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마다 특징이 좀 있는데 나스닥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 정도에 조기 종료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움직임은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네. 실제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움직임이 제한이 왜냐하면은 그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거래량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걸로 거래량이 죽게 되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중심으로 제가 좀 보면, 자, 9월 3일 발표된 비농업 부분의 고용 지표입니다. 9월 3일 날 예측은 75만 건이었는데 발표는 23만 5천 건이었습니다. 예측분의 한 30%에서 한 35%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고용 지표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금요일 날 이 지표, 고용 지표가 비농 지표죠. 비농 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 예상 외로 나스닥은 급등을 했습니다. 골드도 급등을 했고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발표된다 하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지표들이, 이 지수들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해석을 일단은 몇 가지로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그래서 최근 12개월 동안에 비농 지수를 지금 가져왔는데요. 빨간 박스를 보시면, 자, 12개월 동안인데요. 예측보다 발표가 더 큰 것들은 빨간 박스 딱 5개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빨간 박스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더 높은 게 12개월 동안 5개월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상방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도 지금 나스닥, 미국 시장은 매수 구간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인식의 대표적인 거를 추론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고용 지표가 이렇게 안 좋았으니 지금 가장 큰 관심사가 뭡니까?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하는지, 그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금리는 어떻게 향후 바뀔 것인지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가장 큰 포커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고용 지표가 이렇게 안 좋아진다라는 것은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전제적인 조건을 고용 지표의 상승이라고 우리 이제 FD 의장이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오히려 낮아져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시점이 굉장히 굉장히 뒤로 밀릴 것이다. 뭐 기사를 보면은 올해 12월 내년까지 일단 보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상이 호재가 된 거죠. 결론적으로 호재가 됐기 때문에 나스닥은 계속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일단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수를 들어주셨는데 네. 그럼 좀 간략하게 이 자리값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네, 차트를 좀 잠깐 보면 네. 지금 현재 시가가 15,708 포인트네요. 네. 신고가를 지금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 이 급등 차트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급등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급등 차트에는 이평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5일선인 15,630선, 15,630선을 지지한다라고 하면 15,850선까지는 이번 주 내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5,030선 짚어주신 거죠? 네. 네, 15,030선. 네, 15,000 잠시만요. 15,630선을 지지하면, 네, 15,630선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15,850선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번 주죠. 예, 이번 주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 예상은 네. 이 노동절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오늘도 충분히 한 750선, 15,75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일단 보는데, 네네. 오늘 일단 이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어도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요, 이게 오늘 일봉이거든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일봉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일봉인데, 오늘 낮에 이미 7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또 치고 있습니다. 쳤습니다. 이미 오늘 낮에. 그렇기 때문에 힘은 살아있다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내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줄 것 같고요. 그 PPT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그 비농지표 여기를 보시면 제가 박스장 쳐드린 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네. 12개월 동안 사실은 고용지표에 굉장히 우리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데, 예. 어차피 미 중앙은행에서 그 고용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요걸 하나 갖고 왔거든요. 그 저번 주에 이제 그 앵커님하고 제가 실업률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 예. 자, 최근 12개월 동안 지속적인 실업률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용지표하고 실업률은 이제 뭐 계산식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뭐 100% 다 이렇게 겹쳐서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보시면 미국의 완전 고용률이 한 3% 정도라고 본다라고 하면, 네네. 어차피 이제 자발적 실업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생각하는 완전 고용의 형태는 실업률이 한 3% 중반대, 3% 초반대 정도, 네. 이렇게 이제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이전에 딱 그 정도였죠. 고전적으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죠. 네. 근데 지금 벌써 1년 만에 7.9%에서 5.2%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 불과 4개월에서 한 반년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실업률 미국 내 실업자 수가 1,000만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멘트가 6개월 전에 나왔습니다. 6개월 후에 지금 보면 계속적인 실업률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그널은 제가 아까도 시장 참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시그널, 그리고 이 시그널에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도 테이퍼링을 시행하기 바로 직전까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스닥이 오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향간에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조금 받지 않겠느냐, 하방으로 크게 받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가 최소 11월까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한 18,000에서 19,000선까지 올해까지는 일단은 보는 그런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단 이거는 테이퍼링 시행 전이고요. 시행 후에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이 하나의 큰 줄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고 간접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정책이죠. 금리 인상을 하고 그 후에 직접적인 정책, 뭐 미국을 예로 들자라고 하면 주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세율을 더 올린다든가 하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긴축 정책을 할 것이기 때문에 테이퍼링 시행 지점인 한 12월 전후로 해서는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상승이 많이 꺾이지 않을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예상보다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지금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나스닥은 상방을 치고 있어요. 네. 속된 말로 뭐냐면요. 뭐가 나오든지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뭐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 계속 상방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는 11월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그에 반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11월까지는 제가 원래는 12월까지 한 3,600선까지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린 면이 있는데 조금 땡기겠습니다. 한 11월 초까지는 한 3,400, 500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어저께 사실은 고용지표 나오고 그렇게 급등을 하는 거에서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문제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이퍼링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증시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고 계시고 이제 나스닥과 관련 나스닥을 뭐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도 또 코스피 역시 3,400에서 3,5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테이퍼링 시행에 대해서 좀 지연 가능성에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 고용 쇼크 때문에. 네네. 네, 마스터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지연은 될 것 같은데, 예. 지연을 될 것 같은데, 추론입니다, 당연히. 그럼요. 지연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뒤로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연내 테이퍼링 한다 이렇게 말을 네네, 했으니까 연내라고 연내라고 네. 딱 못 박았는데요. 네. 그 향간에는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내 한다라는 얘기가 그저께까지는 있었어요. 네. 근데 어저께 기조를 보아하니 예. 한 12월 정도에는 하지 않을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어차피 모든 것들은 이제 선반영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11월까지는 조금 크게 치솟지 않을까. 하지만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 그렇죠. 이후에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날짜가 지정이 되고 8개월을 할 것인가 12개월을 할 것인가 지금 굉장히 논의가 한창되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 초에는 증시가 조금 많이 빠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월 그리고 12월까지 뭐 상승을 예상하셨다가 11월 초까지로 또 시기를 좀 앞당겨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나스닥 시황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 현재 지금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시세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란톡으로 해외 선물과 관련한 문의사항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샵 00815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르게 편하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한 사항들 편하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골드 넘어가기 전에 마스터님께서 또 준비해 온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골드 얘기인데요. 네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잠깐 볼게요. 골드 제가 지난주 화요일 방송에서 상방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금요일 그 고용지표 발표 때 100틱 이상 제가 지표의 추세를 준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드는 한 250틱 정도 일단은 상승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골드를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제가 이제 지은 건데요. 골드 3대 지표가 있습니다. 골드 3대 지표는 첫 번째 비농, 두 번째 실업률, 세 번째 GDP입니다. 비농, 실업률, GDP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여기서 차트를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틱수로 따지자라고 하면 100틱 이상 추세를 주는 그런 3대 지표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이 3대 지표가 있을 때는 매매 전에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차트로 잠깐 가겠습니다. 골드 차트로 잠깐 가겠습니다. 네, 골드 차트 지금 봐주고 계신 거죠? 네네, 골드 차트입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농 이후에 급등을 한 이래로 지금 조금 크게. 네. 자, 비농 이후에 급등한 요 일봉이고요. 금요일 일봉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파란색 봉이 일단 이렇게 있는데, 자, PPT를 잠깐 좀 볼게요. 기술적 분석을 제가 하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요거 3번 별표 친 게 금요일 급등한 일봉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제가 노란톡에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제 시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 노란톡에 제가 일요일 아침에 올려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남겨주시더라고요. 네, 매일매일 합니다. 네, 네. 매일매일 예, 새벽에 6시 일어나가지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참고가 많이 되던데요. 네. 이 3번 별표 친 일봉이 금요일 일봉 차트인데요. 제가 패턴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1번 패턴입니다. 장대 양봉 후에 이 양봉을 전부 다 메우는 하락 캔들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2번입니다. 2번 장대 양봉 후에 이 장대 양봉의 몸통을 거의 메우는 하락 캔들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차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더라도 기술적 분석을 제가 해드리면 장대 양봉 후에 이 몸통을 다 메우는 캔들, 장대 양봉 후에 이 몸통을 다 메우는 캔들. 그러면 3번도 장대 양봉 후에 이 몸통을 다 메우는 캔들이 나오겠죠. 당연히. 자, 요겁니다. 이게 금요일 차트고요. 금요일 골드 일봉 캔들이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일요일 아침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음 주 금요일을 하방으로 채우는 캔들이 나오면, 자, 월요일 일봉이 만약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엔 이 금요일 큰 양봉을 하방으로 채우는 하락 캔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일단 일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일봉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음봉을 보이면서 하락 캔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양봉을 다 메우는 하락 캔들이 3-4개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제가 자리값을 드릴 수 있는 건 하락으로 일단은 자리값을 드리겠고요. 1810포인트를 지지하는 매수 혹은 1834포인트를 넘지 않는 이 박스장에서 매매를 하시면 아마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는 전체적으로 지금 봐드리면요, 이 패턴에 의해서 일단 움직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널대로 잘 가고 있어요. 고용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골드가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사실은 기본적 분석으로 하기에는 골드가 급등락이 지금 너무 심한 상태고 혼조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골드를 추세 결정하는 이제 3가지 요소가 있다 말씀해 주셨고, 네. 또 그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GDP 이 3가지를 짚어주셨는데,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실업률이 발표되면서 골드가 급등하는 양상을 띄었었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제 차트를 보는 기술적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다른 상품에도 이러한 기술적 분석 그리고 선견 차트, 일명 선견 차트를 적용을 해서 또 해석을 해주신 것 같던데요. 다른 그 상품에도 좀 적용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매일 오전에 여러분들 어차피 굉장히 평일에는 굉장히 바쁘시니까 오전에 한 10분 정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시황을 제가 항상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PPT 잠깐 보시면 네. 요거 이제 금요일 날 올려드린 건데요. 제가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을 아주 간략하게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좀 보시면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요 날이 중요합니다. 이 빨간 박스에 언제죠? 날이 금요일입니다. 예. 목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요일인데요. 네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이제 나스닥 차트, 뭐 미니다우 이런 거를 따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쪽으로 일단 개념을 잡았는데 기술적 분석에 일단 들어가다 보면 항상 제가 차트 관련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도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모든 차트는 수렴과 발산의 연속입니다. 어떤 가격에서 만나고 어떤 점에서 만나고 어떤 이평선이 어떤 한 점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힘을 응축한 다음에 발산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주목을 했던 건 상승 후에 이 상승한 물량을 소위 얘기해서 상승한 물량을 털어내는 이런 조그만한 음봉이나 아니면 그 윗꼬리나 아랫꼬리가 긴 캔들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이게 이제 그 5일선입니다. 파란색이 5일선이고 빨간색이 21선인데요. 21선 이평선인데 이 5일선과 21선이 만나는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수렴의 지점이고요. 이 수렴에서 선물은 양방성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튀든지 아니면 매도 쪽으로 빠지든지 이게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제가 이날 제시를 아침에 해드렸던 건 뭐냐면 나스닥을 잘 보셔라. 나스닥을 잘 보셔라. 나스닥이 상방이면 이 우리나라 국내 선물도 수렴을 했기 때문에 상방 쪽으로 튈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국내 선물 차트를 잠깐 보면 오늘 차트입니다. 오늘 일봉이고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다 혼합을 해서 매매를 하시거나 시장을 분석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특히나 해외 선물에서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표나 이런 것도 한 달에 한 번, 빨라야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해외 선물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든 차트는 수렴과 발산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 노란톡으로 접수된 해외 선물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월요일이다 보니까 질문도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자들상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향후 철강 가격 어떻게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철강 가격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이제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철강 가격은 조금 오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이제 몇 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루에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욱더 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네, 닉네임이 아주 좋네요. 지갑빵빵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주말 특강 어제 잘 들었습니다. 주식 3년 차인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 왜 주식에 선물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하고 정말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는데 그럼 과연 공부는 좀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투자 공부를 어떻게 시작할지에 대해서 이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아이디가 어떻게 되셨죠? 지갑빵빵이. 지갑 빵빵해지시기 기원하겠고요. 네. 예, 항상 건승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사실은 봤는데 가장 많은 질문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스타트 라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중에 이제 특화된 것들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왜 선물을 공부해야 되는지, 선물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주식 시장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스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역점을 두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을 하는지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거든요. 그 스타트 라인만 올바른 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목표까지는 그렇게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근데 특히나 주식이나 아니면 선물하시는 분들이 그 스타트 라인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뭐 질문 잘 주셨는데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주말 특강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일단 얘기를 해드린다라고 했고요. 골자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쁘시죠. 내가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공부를 할 의지가 있어도 사실상 생업이 있으시고 각자마다의 그런 상황이 다르시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 빼기도 굉장히 힘든 게 이제 현재 직장인의 모습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저도 어차피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의지가 있어도 퇴근하시고 식사하시고 씻으시면 거기에서 오프가 돼버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짧게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짜투리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라 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출퇴근하시는데 최소한 20분에서 30분 버스를 타시거나 지하철을 타시거나 아니면 자가 운전을 하시거나 최소한 20분, 30분의 시간을 보내시죠. 그 시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첫 번째고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뭐 저나 아니면 다른 분들 아니면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 뭐 5분, 10분의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하셔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게 한 달, 2달, 3달, 4달 쌓이면 굉장한 실력이 느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이번 주에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터님 직장 생활을 10년씩이나 하신 줄 몰랐는데 11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직장인들의 뭐 비애라든지 이런 뭐 생활 패턴에 대해서 또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누구든지 이제 성공하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또 이번 주 일요일에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강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항생은 중국 경제 지표가 안 좋은 상황인데 왜 오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골조가 같은데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딱히 오를 만한 상황은 없습니다. 예, 중국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중국의 경제 상황도 지금 별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지론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항생이 홍콩장이기는 한데 어차피 중국에 굉장히 많이 귀속이 돼 있거든요. 예. 경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하고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 네.
앞서 PPT에서 네네. 항생 선물 차트도 잠깐 준비해 주신 것 같던데 네네네. 그 차트랑은 좀 별개의 말씀인가요?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죠. 똑같은 얘기고요. 그럼 아. 그것도 제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설명 끝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나스닥하고 마찬가지인데요. 항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냥 주식으로 치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지표가 나오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더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어거지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좀 표현을 쓰고 싶고요. 네. 항생 같은 경우에 지금 기술적 분석을 잠깐 좀 보시면 네. 네, 지금은 정말 이런 개인 투자자든 뭐 참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난 때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항상 기본을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네. 오늘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예. 가장 중요할 것 분위기를 잘 살펴야 되겠네요. 네네. 자, 항생 선물 차트 이거 이제 제가 일요일 날 올려드렸던 건데요. 네. 뭐 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제 말대로 일단은 다 가고 있습니다. 신기한데요. 네. 25,700포인트에서 26,100포인트 사이에서 단기 매매 전략 일단은 사용하라는 말씀 제가 드렸고 예. 매수 방향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 방향으로 차트를 보시면 자리값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시네요. 네네. 지금 말씀을 드린 후에 26,100선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26,260선까지 오르는 모습. 그리고 25,770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5,700선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오늘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짚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네. 우리가 기본적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큰 그림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외 선물은 기술적 분석을 따로 띄워놓고 생각할 수도 없고 기술적 분석이 제 개인 의견으로는 한 70% 정도, 기본적 분석이 한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요거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항생이란 애가 원래 이럽니다. 한 번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면 그 방향으로 뭐 2일, 3일, 일주일, 2주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바로 여기 이 캔들에서 캐치를 했던 거고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26,650선, 26,650선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2차적인 가격은 27,100선, 27,100선까지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의 자리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오를까요?에 대해서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신기한데요. 이 짚어주신 그 자리값이 거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으로 저희가 질문 접수 받고 있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해외 선물과 관련한 모든 질문들을 여쭤볼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편하게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질문이든지 해외 선물과 관련한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질문들 맞선이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추세선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나스닥이 이런 뉴스에도 계속 신고가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그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네요. 시장 참여자. 예. 시장 참여자들이 시그널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였다. 그리고 일단 이 정도로 대답을 한 걸로 하고요. 단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지금 괜찮다라고 느끼더라도 어차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FED이기 때문에 FED의 말 한마디에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이번 주에 조금 지켜봐야 되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큰 프레임을 제가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혼조세가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조금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모멘텀이 사실은 지금 다 소멸된 느낌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유럽 중앙은행 네. 발표가 뭐 수요일인가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목요일. 네, 목요일입니다. 9월 9일 죄송합니다. 목요일입니다. 네. 네, 목요일 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약합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하고요. 어떤 모멘텀이 이번 주에 있을까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향배가 갈라지는 게 맞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모멘텀이 나올 만한 게 아직은 없다라고 봐서 조금 혼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단지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매수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 기술적 분석이나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적으로는 지금 아직 매수를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시장 참여자들의 이러한 이 매수, 투자 심리가 계속 죽지 않는 한은 나스닥도 그렇고 또 우리 증시도 계속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쿠왕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님.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 골드 100틱 이상의 단기 흐름을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 주셨네요. 일단 방송 들으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네, 내용 귀담아서 잘 들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기술적인 분석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차트상 기본적인 분석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혼조세입니다. 지금 차트를 좀 잠깐 보실까요? 네. 차트를 잠깐 보면 상방 유지를 지금 하고는 있으나 사실 이거는 혼조세라고 봐야 되고요. 골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아까 3대 지표 제가 말씀드린 것게 있고 네. 골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이제 달러입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 정책이 나와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저 멘션이 나와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혼조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골드는 제가 방향을 맞추지는 못했어요. 왜냐? 혼조세이기 때문에 매수 방향이다, 매도 방향이다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3대 지표의 골드라는 이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잘 꿰고 있고 이 상품을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3대 지표가 나왔을 때 최소한 방향 설정은 미루더라도 틱수가 100틱 이상이냐 200틱 이상이냐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어떤 속도를 가지고 흘러가느냐 정도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강의 많이 들어주시면 아마 예상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골드에 대해서 이제 100틱 이상의 단기 흐름을 어떻게 예상하셨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 방송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질문은 그럼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고요. 마스터님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 신세계 리턴즈 방송을 하면서 네. 시청자분들한테 여러 가지 노하우 및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투자 습관을 가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특강도 많이 조금 참여해 주시고요. 성실히 준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해외 선물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됩니다. 샵 0081호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시면 저희가 보내주신 질문들 방송 중에 오늘 보신 것처럼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매주 일요일 밤마다 저희 선견 마스터님께서 무료 강연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이 금융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모르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또 공부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1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
투자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